이 코드를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면 파이썬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게 그냥 일종의 판다스라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,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. 어쨌든 판다스 그냥 불러와서 이걸 PD로 부르겠다 이런 소리고요. 뭐든 그냥 불러오면 되고,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판다스에서 이제 엑셀을 읽어와서 이런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고, 그리고 이걸 아무튼 이 미싱 처리는 NAN으로 하는 거고, NAN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, 그래서 몇 개만 보여달라고, 헤드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5개를 보여줬죠.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,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구조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행으로 중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지금 미션은 여기 보면 요거 fs date라는 변수가 있는데,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2년 이상 되는 애들을 뽑은 다음에 2년 이상 될 경우에, 얘는 지금 다 드롭 되겠죠. 2년 이상 될 경우에 만약에 얘가 이제 2018년이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이 행을 쫙 뽑아가지고 옆으로 맨 끝에 옆으로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체크 MMSE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, 여기 지금 없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MMSE 점수가 있는 분들을 골라서 그 중에 F데이트 요 차이가 2년 이상이 나는 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옆에 어펜드를 해라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칼럼은 87개니까 87개 됐고, 만약에 또 붙으면 87개가 되는 거고, 만약에 이게 여러 번 오신 분이 계시면은 또 붙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한 명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되게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런 구조고, 그러면은 먼저 이 MMSE 점수가 있는 분들을 골라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밸류들, 그러니까 0, 난, 1로 이렇게 1로 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걔네를 각각 봤더니 0, 난, 1이니까 이 점수가 1인 사람들만 먼저 골랐죠. 그러면 아마 3만 명 중에 15,000명으로 준 것 같아요. 제가 열의 개수고, 이 15,000명을 이제 데리고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DF에 저장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또 봤더니 아까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. 종단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으니까.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의 그 밸류 어카운트를 했더니,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변수 이름이고,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렇게 막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. A, B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F,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요게 이제 이름으로 가 있을 거고, 그러니까 여기서 밸류 카운트를 하면 이 A가 몇 개, B가 몇 개 여기 나올 테니까 그 값을 이제 A에 저장을 하는 거죠. 그 값을 A에 저장을 해서 밸류 카운트로. 그래서 그 A의 값이, 이게 아마 시리즈형으로 저장이 되나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형태가 다 다르니까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, A에 저장이 되는데 그 A의 값이 2 이상이 되는, 2개 이상이 넘는 분들만 골라서, 예를 들면 여기서 뭐 E 같은 분은 한 번만 여기 DF에 존재를 했다면 MMSE가 측정하신 분이, 그럼 이제 얘는 드롭이 되겠죠? 2 이상이 되는 것들만 리스트형으로 고른 다음에 그거를 인덱스로 저장을 한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2 이상이 되는 것들만, 2 이상이 되는 분들만, 요거를 이제 이분이 만약에 2 이상이 됐어요. 그러면 이 A가 인덱스로 되는 거죠. 이게 또 B가 되면 이것도 이제 B도 인덱스로 가지게 되고, 그 인덱스를 이제 DF가 되게 되는,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맞겠죠? 한번 봐봐. 이걸로 인덱스를 하게 되고, 인덱스를 뽑아내고, 좀 전에 또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. 이거를 클라이언트 아이디인데 이게 DF란 말이지? 그래서 DF를 덮어 쓸 리가 없는데. 덮어 쓸 리가 없어요.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, 나 잘 모르겠고, 이 쉐이프가,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2개 이상 되는 분들이 9,500명이 이제 남아나게 됩니다. 그러면은 2개 이상 있는 분들까지 저장을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한 거죠, DF에.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해보고, is in DF, index, DF, 점 인덱스. 인덱스를 새로 설정을 하는 건가? 점 인덱스는 그냥 이거를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, 파이썬에서. 이게 뭘 의미하는지. 그러면은 우선은 2개 있는 사람들, 클라이언트 아이디를
뽑아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요 df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분들이 인덱스 새로 지정한 게 아니야. 이 보면은 A, 여기 보면은 A,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B 이렇게 됐겠죠. MMS 점수를 다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. 그러면 이제 이렇게 C 한 번 더 C, 그리고 D, 왜냐면 2개 이상 가지신 분들 이렇게 쭉 나가겠죠. 그래서 이게 그 각각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하면 그 카운트를 세봤더니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10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2번, 3번, 4번, 2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. 이게 클라이언트 아이디예요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DF를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. 똑같이. 여기서 해서 오리지널 DF로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주면 되는데, 여기 보면은 이거 다시 셋 인덱스 여기서 하는구나. 이걸로 인덱스를 다시 지정을 해줘요.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서는 그 다시 지정이 아니네. 뭔가 찾아보면 나올 거고, 셋 인덱스가 인덱스 다시 지정을 해주고,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로서 인덱스가 다시 지정이 되고, 그게 이제 오리지널 DF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, 그리고 나서 여기 원래 오리지널 인덱스 DF에 있던 이 칼럼들,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칼럼들이 쫙쫙쫙 있을 테니까 이 칼럼들을 피처 칼럼이라는 데 저장을 해놓는 거죠. 저장을 해서 피처 칼럼으로 저장을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폼은 돌리기 위해서 new df 리스트라는 공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요거를 들어가면 되는데, 이것만 하게 되면 내가 딱 원하는 대로 이 멀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. 나오게 되는데, 내가 이해한 정도만 먼저 제시를 해보면, new df 여기 넣어가지고 concatenate 하면은 이게 이제 머지 df가 되는데, 일단 폼문을 돌리는데 내 설명이 엄청 부족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. 일단 보면은 요 A 그 다음에 뭐 B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. 이렇게 쭉 돼 있는데, 먼저 이 오리지널 DF는 이런 식으로 지금 쫙 저장이 돼 있고, 여기 이제 컬럼들이 있는 거잖아요. 컬럼들이 있는데,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줬는데, 그게 클라이언트 리스트라는 리스트는 요 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A, 그리고 B, 그리고 C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여기 보면은 이거 인덱스로 했으니까 오리지널 DF라는 거에서 인덱스 세트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솔트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. B, 이게 이제 리스트로 이제 쭉 나오는 거죠. 클라이언트 아이디가. 이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 리스트를 하나씩 돌면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처리를 할 건데, 이제 먼저 A를 먼저 한 바퀴 도는 거죠. A를 돌 때 어떻게 도냐가 이제 form은 여기 있겠죠. 그러면 이제 DF를 하나 만들어주는데, 그 DF에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잘라주는 거가 요거까지.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요거 ROC, LOC, 그럼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걸 띡 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이제 여기. 그러니까 이걸 이제 DF로 저장을 하게 되고, 그러니까 포문을 돌 때마다 달라지게 되겠죠? 파란색. 그게 이제 DF에 있는 거고, 여기 DF예요, 지금. 첫 번째 돌 때. 그러면은 여기 이제 DF, 언더바 DF. 그럼 여기서 칼럼에 FS 데이터라는 칼럼이 있잖아요. 이 칼럼이라고 치면 그 FS 데이터의 칼럼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, 그거의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 앞으로 가면 그 펜이 사라지니까 뭐 2018, 0228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그건 이제 날짜로 저장을 해주고, 그것들을 데이트 리스트에 넣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적혀져 있는 날짜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, 몇 년도 몇 월 며칠 A에 해당되는, 이건 3개가 되겠죠?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데이터 리스트에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 데이터 리스트에 0번째 해당되는 요거를 일단 갖고 와서 필터드 데이터 리스트에 넣고, 그리고 필터드 데이터 리스트,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왜 이게 또 반복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. 왜냐면 이게 0번째를 갖고 왔거든. 0번째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previous 데이터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걸 이제 갖고 온 거죠. 그리고 나서 또 포문 안에 포문을 돌리면 되는데, 이 데이트 리스트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이게 데이트 리스트잖아요. 데이트 형태로 바꾼 데이트 리스트에서 이게 이제 1번부터 쭉 돌아가면서 하나씩 볼 텐데, 그러니까
이게 이제 1번, 2번 이렇게 되겠죠. 이건 0번이고. 아마 그렇겠죠? 1번. 아닌가? 데이트 리스트. 아,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 데이트, previous date. 그러면은, 이거 맞는 것 같아. previous date. 이거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,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못하지만, filtered date list. 이게 0번이고. 그래서 얘네 둘이를 빼가지고, 얘네 둘이를 뺀 값이, 그러니까 데이트에서 previous date를 뺀 값이 2년을 넘기면, 이 filtered date 리스트에 데이트를 어펜드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 리스트가 새로 생기는데 filtered date 리스트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. 이게 데이터 previous data니까 previous data. 그 filtered date 리스트는 얘가 기준이 되니까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한 하나만 적힌 게 이제 여기 이제 filtered date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네. 하나 만들어서 이제 데이트가 하나만 적혀 있는데 만약에 이 다음번이랑 그 차이가 2년 이상이 나게 되면 이 필터드 데이터 리스트 옆에 하나 더 붙이는 거죠.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데이트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거를 이제 필터 데이트 리스트로 다시 저장이 되게 되는 걸로 되게 되네요. 그리고 나서 이 데이트 리스트 previous date는 데이트다.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를 붙였잖아요. 그럼 얘를 다시 previous date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previous date가 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한 칸을 더 가서 그 데이트랑 비교를 해서 얘네를 이렇게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건가? 이거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.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니까. 어쨌든 이거 빼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그 previous date가 데이트로 되고 그러면은 이 previous date로 지정을 하게 됐으니까 previous date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약간 너무 헷갈린다. 그렇게 쭉 돌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거는 데이트 리스트가 만들어졌겠 데이트 filtered date 리스트 이 새로 수정이 된 filtered date 리스트가 만들어졌겠죠? 요거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이 이제 숫자가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거고, 그러면은 그 filtered date 리스트, final date.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is인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filtered data 리스트 안에 이게 이제 데이트일 거 아니에요. 데이트 점수인데 이 filtered date 리스트 안에 있는 날짜. 예를 들면 얘가 2016년 뭐 2월 28일이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점수가 이 데이트가 있는 숫자 여기 만약에 2016년 2월 28일 여기에 있었어요. 그러면 그 행만 골라내는 거예요. 그 행만 골라내는 거를 이제 final df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num 데이터는 final df가 몇 개인지를 이제 보는 거고, 그러니까 골라내진 행이 몇 개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 num 데이터가 되는 거고, 이게 첫 번째 행은 항상 기준이니까 얘는 뽑히겠죠. 그 다음에 요 num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,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닌 경우, 그러니까 하나인 경우는 그냥 진행을 해버리고 그냥 계속 그 다음 요 문구를 진행을 하면 얘는 드랍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또 포문을 돌리는데 이 컬럼 리스트를 공란으로 만든 다음에 또 새로운 공란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넘버 데이트가 예를 들면 살아남은 애가 A 같은 경우는 3개가 살아남았다고 하면 이 3개를 하나씩 도는 거죠. 1개, 2개, 3개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얘를 보면은 컬럼 리스트, all 컬럼 요 새로 만들어진 데다가 이거 너무 어렵다. 필철 컬럼에다가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의 이름에 T 요 수치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첫 번째 돌 때는 T1으로 붙고 컬럼 아까 그러니까 87개 있었잖아요. 그러면 그 컬럼 앞에 T1이 다 붙게 되는 거예요. 포맷으로.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ll 컬럼 리스트 F 요 점수에다가 그러니까 이 컬럼 리스트가 T1, T2가 생겨지게 됐는데 그거에다가 앞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붙이고 이제 T1, T2를 이제 쭉 다 붙이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게 이 문구인 것 같고
엉망진창이지만. 그리고 나서 요거는 플래튼해서 여러 차원으로 돼 있는 거를 한 차원으로 구분을 해주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제 앞에 붙는 식으로 진행이 되나 봐요. 아, 너무 어렵다.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, 데이터 리스트랑 컬럼이랑 붙여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이게 뉴 리스트가 되게 되고, 뉴 리스트를 계속 붙여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네요. 하나의 큰 데이터 프레임으로.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아는 선에서. 그리고 나서 이게 아이디 하나 돌 때마다잖아요. 아이디 하나 돌 때마다니까 그거를 콘캐트 해주면은 이 아이디 하나에, 그러니까 한 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한 명, 클라이언트 또 아이디 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지게 되겠죠. 그래서 콘캐트 하면은 이제 밑으로 쭉 나오니까 이게 멀지드 df를 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제 겹치지가 않게 되죠. 그리고 F0부터구나. 0번? F0부터 해서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쭉 진행이 아마 되게 되고, 이제 엑셀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네, 일단 끄고 고민을 더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